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햄스트링이 더 과사용되진 않으신가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허벅지가 너무 과사용돼서 나는 힙에 잘 자극이 안 가는 것 같아 라고 힙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골반의 중립.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에 대한 활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대한 과신전 컨트롤입니다. 골반의 후방경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체형이 뉴트럴하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선 상태에서 엉덩이 힘 줘보세요 하면은 허리에 더 힘을 주고 엉덩이를 조이지를 못합니다. 대둔근이 끝지점에 수축하는 것을 유도해 줌으로써 엉덩이 자극을 더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올라가실 때 계단을 많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어떤 사람은 앞쪽 허벅지만 쓰는데 어떤 사람은 계단을 오르고 나면 엉덩이에 펌핑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계단을 막 오르내리고 하면 엉덩이에 굉장히 펌핑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엉덩이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엉덩이를 잘 쓰는 자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충분히 엉덩이 근육을 많이 동원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 고관절의 깊은 굴곡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깊게 늘어나면서 수축할 수 있는 형태를 학습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박스 스텝 다운입니다. 스텝 업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동작이에요. 먼저 지금 다리를 올렸을 때 제 대둔근은 깊게 늘어나 있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대둔근은 약간 단축되어 있어요. 대둔근을 깊게 늘린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뺀다고 하면 얘는 그냥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내가 체중을 실어준다면 대둔근이 이제 텐션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골반을, 뒤꿈치를 누른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뒤로 빼면서 상체를 기울여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의 중심을 싣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도 무릎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먼저 접으면서 엉덩이로 체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고관절을 접어주면서 힙힌지 패턴으로 접어주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때도 고관절을 접고 뒤꿈치 누르고 올라가시고, 자, 내려올 때도 고관절 먼저 우세하게 써주고 그 상태 대둔근으로 받아주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정면으로 왔을 때 무릎이 절대 발끝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 무릎이 발끝과 맞아야 되고 골반 역시도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정상적인 정렬과 엉덩이의 활성화를 같이 유도하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도 골반, 무릎, 발끝 정확하게. 만약 이 동작이 안 되신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바나 여러 가지 기둥 같은 것들을 잡고 천천히 거울을 보시면서 수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Let's do this. 자, 두 번째 동작은 스플릿 밴디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무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밴드만 이용해서 맨몸으로 처음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밴드를 이렇게 고관절에다가 딱 걸어 주신 다음에 최대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오른다리를 먼저 자극하고 싶다고 하면 오른다리 대둔근의 신장성 수축을 좀 유도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른다리를 서주시고 왼다리는 뒤로 살짝 뻗어주셔서 스플릿 패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왼다리는 거의 힘을 주지 않고 중심을 두지 않고 오른다리에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을 뒤로 뺄 건데요. 이때 대둔근이 늘어나면서 신장성으로 수축한다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고관절을 뒤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늘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밴드에 저항해서 엉덩이를 펴주시면 돼요. 자, 펴졌을 때 뒷다리 역시 거의 힘을 주지 말고 왼다리 위에 고관절이 펴지는 느낌만 기억을 하시면서 쫙 펴주시면 돼요. 이때 저희가 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 상태에서 엉덩이를 스퀴징하는 조이는 동작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조여주시면 상부 섬유와 하부 섬유 모두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다시 고관절을 밴드 따라서 깊게 접어주시고 엉덩이 펴주면서 드라이브. 반대 역시 똑같이 스플릿 패턴, 힙힌지, 드라이브, 힙힌지, 드라이브, 힙힌지. 이 동작이 맨몸으로 잘 되신다고 하시면 캐틀벨이나 덤벨을 들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다리, 다리 뒤로. 중심 두시고 반대쪽 손에다 캐틀벨 짚어주시고요. 어깨 잠그고 고관절도 깊게 내려갔다가 그대로 엉덩이 피면서 밀어주시면 돼요. 내려가는 형태에서는 고관절이 접히면서 중둔근이 활성화가 많이 될 거고요. 일어나면서는 또 대둔근이 수축하겠죠. 물론 내려가면서도 대둔근이 신장성 수축을 합니다. 반대 똑같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힙 운동을 할 때 꼭 배워야 되는 코어 운동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강사님들도 저한테 PT를 많이 받으시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코어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결국에는 무게를 증량시켜서 프리웨이트 등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 과부하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힙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막론하고 이 코어 운동 3가지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코어 운동 중에서 가장 잘못하고 계신 거,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바로 레그레이즈가 코어 운동에 굉장히 좋다, 하복부에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레그레이즈는 맞습니다. 하복부에 자극이 많이 갈 수 있고 좋은 코어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레그레이즈를 할 때 제대로 복부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내릴 때 복부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허리에 더 부하가 많이 실려서 자극이 가게 되고 허리 근육 과사형되게 되면서, 또한 허리에 있는 요추부가 분절분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면서 허리가 오히려 다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그레이즈 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먼저 이런 자세를 갖게 돼요. 왜일까요? 이유는 앞쪽 코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앞코어에 힘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가장 편하고 컨트롤하기 쉬운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리를 밑으로 내린다면 허리가 과전만 되지 않도록 앞쪽에서 안티 익스텐션, 그러니까 신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많은 현대인들이 할 수가 없고 그런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복부에 좋다고 다리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허리 진짜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될 만큼의 코어의 안티 익스텐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경험해본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거의 20%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그레이즈 할 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레그레이즈 검사를 해볼 거예요. 레그레이즈 할 때 무릎을 펴고 계신 거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고관절 각도만 보시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넣고 그 손을 꽉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꽉 누르면 앞쪽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말한 안티 익스텐션, 신전을 컨트롤 해주는 앞코어의 능력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관절을 조금씩 펴주는 거예요. 다리를 조금씩 내려주면 어느 순간이 되면 허리가 뜰 거예요. 통제력을 잃고. 그러면 그 각도 이상을 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갖다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통제력은 고관절이 내려갈 때, 고관절이 이렇게 펴질 때 허리가 뜨는 정도, 그 정도 각도 전까지가 여러분들의 복부의 코어의 통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et's do this. 자, 이제 레그레이즈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부 코어의 통제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브레이싱이라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부, 이 원통처럼 생긴 이 코어, 복부 코어의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동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에서는 안쪽 코어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를 끌어당기는 드로잉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되게 활성화를 위한 개념에서는 좋은 코어 운동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무게를 다루고 내 체중을 견뎌야 될 때는 배는 절대 끌어당겨진다기보다는 빵빵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브레이싱이라고 하고요. 이런 브레이싱, 복강 내 압력이 높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부하에 적응하는 형태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체간이 안정된 상태로요. 그렇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손을 위에다 올려놓고 배에다 올려놓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먼저 배가 풍선이라 생각하고 배를 빵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초 정도 참아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입으로 후 천천히 내쉬면서 바람을 빼보는 거예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배 빵빵하게, 그리고 3초 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참을 때 배를 살짝 쳐보세요. 코로 들이마셔서 배 빵빵하게 만들고 하나, 둘, 셋. 제가 주먹으로 배를 때릴 때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에는 자연스럽게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을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잘 유지하셔야 허리 근육이 과사용되지 않고 힙을 정말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허리를 누르는 안티 익스텐션을 먼저 해주시고 코로 들이마시셔서 배 빵빵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배를 치면서 버텨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숨을 참으셔야만 이게 가능하실 텐데 나중에 되면은 저처럼 배가 빵빵한 상태에서 말도 할 수 있고 호흡을 들숨 날숨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세우시고 허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브레이싱 연습을 꼭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1분씩 3세트씩만 수행을 해주세요. Let's do this. 자, 마지막은 월 백프레셔 풀 오버 홀드라는 동작입니다. 지금 연속으로 알려드린 세 가지, 레그레이즈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코어의 통제력 레그레이즈를 통해서 알아봐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싱인데 이 두 가지를 잘 수행을 하셨다면 세 번째로 이제 이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할 때 브레이싱이라고 부르는 이 코어의 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 주셔야 됩니다. 자, 고관절의 각도가 이렇게 굴곡되어 있는 상태일수록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90도 정도 만드신 상태에서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허리 눌러서 안티 익스텐션 하고 배 빵빵하게 만들어서 브레이싱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로 지면을 눌러보는 거예요. 세게, 살짝. 네. 지금 하는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힙 운동을 하실 때 다리를 쓰고 다리로 지면을 누르고 또 그 상태에서 복압을 유지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허벅지나 햄스트링이나 허리 같은 근육들을 과사용하지 않고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힙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시면 제가 지금 이 훈련에서 목적하는 것은 다리가 최대한 펴진 상태에서 안티 익스텐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리를 조금 더 펴주시고요. 많이 펴졌죠? 스쿼트처럼. 그 상태에서 다리를 누르면서 허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레이즈에서 이 정도 각도였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허리가 떠서 안티 익스텐션이 되지 않고 복부의 능력이, 통제력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면을 내가 누르고 있으면 그래도 누르는 힘 때문에 골반과 허리가 조절이 되면서 복압을 유지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대한 세게 눌러주시고 복압 유지하고 이번에는 캐틀벨을 가슴 앞에다 놓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머리 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그 상태에서 홀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장요근 스트레칭 편에 이어서 장요근이 좀 타이트한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지교차 증후군, 이 체형적인 변화가 있는 분들이 힙업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운동들 그리고 점검 사항들 같은 것들을 좀 모아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방법론적인 것들은 기초적인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힙업이 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그리고 힙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운동 동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킹이었습니다.